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무조건 떠안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대항력이 있어도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리고 인수 금액을 줄이는 방법까지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3분만 보시면 대항력 임차인 물건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무조건 보증금을 떠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닙니다. 이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건 임차인이 보증금 받기 전까지 안 나간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지, 낙찰자가 무조건 보증금을 물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경매 배당에서 보증금을 다 받으면 낙찰자가 인수할 게 없습니다. 배당에서 못 받은 차액만 낙찰자가 인수하는 겁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두 개의 주머니에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매 배당 주머니, 다른 하나는 낙찰자 주머니입니다. 배당 주머니에서 다 채워지면 낙찰자 주머니는 안 열어도 됩니다. 배당이 부족할 때만 낙찰자 주머니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배당에서 다 받느냐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인수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정확히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확정일자가 빨라서 배당을 다 받는 경우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도 일찍 받아서 배당 순위가 앞이면 경매 배당에서 보증금을 전액받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 인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는 경우입니다. 보증금이 소액 임차인 기준 이하면 최우선 변제권으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보증금을 다 커버하면 인수할 게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 요구 종기 안에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제대로 배당 요구를 하고 순위도 충분하면 그 보증금은 배당으로 처리됩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려면 결국 배당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에서 얼마를 받는지를 계산하면 인수 금액이 0인지 아닌지가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수 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있습니다. 입찰 단계에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배당을 다 받는 물건을 골라 들어가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권리 분석 단계에서 대항력 임차인이 배당으로 전액 회수되는 물건만 입찰 대상으로 잡으면 인수금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깨끗한 물건을 고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찰가를 조절하는 겁니다. 낙찰가가 높을수록 배당 재원이 커져서 임차인이 받는 배당도 늘어나게 됩니다. 낙찰가를 적정 수준으로 맞추면 임차인 미배당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이건 배당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수 금액을 미리 가격에 반영하는 겁니다. 인수가 불가피한 물건이라면 인수 보증금을 낙찰가에서 미리 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인수 금액만큼 입찰가를 낮춰서 결과적으로 낙찰가 플러스 인수금이 적정선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핵심은 인수 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야 이런 설계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계산이 안 되면 설계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인수해야 한다면 그게 손해이기만 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닙니다. 인수가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물건은 대부분의 입찰자가 겁먹고 빠집니다. 그래서 유찰이 반복되고 최저가가 내려가게 됩니다. 만약 인수 보증금을 다 더하고도 수익이 나는 가격까지 떨어지면 그 복잡함이 오히려 진입 기회가 됩니다. 경쟁자가 빠진 자리에서 제대로 계산한 사람이 좋은 가격에 가져가는 구조인 거죠. 게다가 인수한 보증금은 그냥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그 임차인과 재계약하면 그 보증금이 임대 자금으로 그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수는 손실이 아니라 인수는 임대 구조의 일부가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수 보증금은 이미 세팅된 임차인을 넘겨받는 비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는 수고와 공실 기간을 생각하면 오히려 안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 인수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인수 금액을 모르고 들어간다는 게 나쁘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결국 핵심은 뭔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딱 하나입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을 돌릴 줄 알면 된다는 거죠.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할지 말지, 인수한다면 얼마인지, 이건 전부 배당 시뮬레이션으로 나옵니다.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임차인의 전입일, 확정일 확인,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와 비교해서 대항력 판단, 당해세와 선순위 채권 확인, 배당 순서대로 시뮬레이션,
대항력의 임차인의 미배당 확인, 이미 배당이면 0원, 인수 없으면 0이 아니라 그 금액이 인수액입니다. 이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대항력 임차인은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자를 걸러내주는 고마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대항력이 문제가 아니라 대항력을 계산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은 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대항력이라는 단어에 겁먹지 마시고 배당으로 다 받는지를 계산하면 인수가 없는 물건을 골라낼 수 있고 인수가 있어도 정확한 금액을 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배당 시뮬레이션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같이 건물 경매 공부하는 카톡방 만들어 놨습니다. 경매로 건물주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에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